안녕하세요. 교과서에서 한번 본 적은 비싸긴 해요. 업자분들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 남들은 불가하겠죠.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맵판맨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2편입니다. 판넬집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1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찾다가 나온 결과물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외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판넬집을 어떤 식으로 설치했는지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그 판넬을 생산하는 업체, 제조사에서 그 설치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 설치 매뉴얼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거는 왜 이렇게 어떻게 설치하라고 다 매뉴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 요거는 지금 창문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은 벽체와 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각관을 갖다가 다 설치를 했어요. 각관을 갖다 100에 100짜리를 50에 100짜리를 해가지고 다 물려놨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게 뭐냐면은 판넬 피스를 갖다 박아줄 겁니다. 박아주는 이유는 여기 유리창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유리창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휘어져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판넬 피스가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바깥에는 요게 지금 유리바죠. 유리바가 여기 보시면은 밑에 후레싱보다 살짝 나와 있을 거예요. 위에는 반대로 위에 후레싱이 살짝 나와 있고, 그래서 빗물이 떨어지더라도 역류해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여기다가 실리콘이나 이제 폼이라든지 해가지고 채워놓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물이 역류하기가 거의 없어요. 이것도 똑같이 요 안을 다 메꿔줄 거기 때문에 요 사이로 물이 역류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물이 떨어질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판넬집을 설치하면은 가장 흔히 쓰는 자재가 판넬 창호 프레임이 따로 나오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프레임 유리창 레일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유리창 낀 다음에 보통 맞물리는 형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통으로 보통 나와가지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요 사이에 물을 어떻게 막느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프레싱을 갖다가 뭐 덮어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한 거는 보지 못했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여기 인테리어 마감이 조금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있죠. 안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안 했습니다. 안에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틀에 나무를 갖다 깔아가지고 나무로 이 유리창을 감싸주려고 그래요. 인테리어 때 요 사이 요 부분은 인테리어 때 잡을 생각입니다. 요 부분은. 해서 프레임을 갖다가 접어달라고 하면은 접어줘요. 혹시 제가 접은 프레임 사이즈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그거는 사진으로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싱 집에 가서 이런 식으로 접어서 달라고 다 맞춰 왔어요. 지금 제가 할 공정은 당연히 요 사이에 폼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실리콘을 요 안에다가 또 채워줄 거예요. 보편적으로 요 사이에 어떻게 하냐면은 실리콘을 이렇게 아랫부분은 괜찮을 텐데 실리콘 마감을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 대부분 일로 물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징크 판넬이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징크 판넬에서 빗물을 다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혹시라도 징크 판넬에 뭐 이렇게 피스를 하게 되면 피스 사이로 물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 물은 쭉 타원에다 바깥으로 나갈 거고, 요 부분 프레싱을 할 때 막는 게 있습니다. 요 접착대인데요. 요 한쪽은 접착면이 되어 있어요. 붓딜 테이프라는 겁니다. 좀 비싸긴 해요. 붓딜 테이프인데 한쪽을 발라주고 열풍기로 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살짝 녹으면서 이게 완전히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끈적끈적해지면서, 간단히 말해서 이게 아스팔트 소재예요. 아스팔트 소재가 녹으면서 여기 있는 미세한 틈까지 다 메꿔줍니다. 그 다음에 붓딜 테이프의 가장 중요한 거는 햇빛을 받으면은 겉표면이 경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징크 판넬로 덮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안에 붓딜 테이프가 경화가 되는 걸 막아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해주시면은 빗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징크 판넬에서 한번 잡아줄 거고, 후레싱에 혹시 안으로 들어온다 치더라도 여기서 무틸 테이프가 잡아줄 거고, 안에 다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요 안에는 뭐 실리콘으로 미세하게 있을 부분까지 다 막아줄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햇빛이 직접 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경화가 돼서 물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고요. 또 하나는 빗물이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후레싱이 살짝 저희는 여기 5mm 정도 간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5mm 간격을 줬기 때문에 빗물이 너무 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빗물이 위에 걸린 건 여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갈 거고, 옆으로 흘린 빗물은 자연스럽게 요 간격이 또 5mm 간격을 똑같이 줬거든요. 그래서 바로 떨어질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징크 판넬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자재가 이 상황에서 유발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해요. 한 번에. 이렇게 되면은 열 전도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잘리게 되면은 우리가 열 전도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더멀컷이라고 해가지고 잘라주게 되면은 안에가 휠 수가 있거든요. 무게에 의해서.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접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피스를 하나 받고 피스에 딱 걸리게 해준다라면은 뭐 한 2, 3mm, 뭐 많게는 5mm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휘어서 보기가 안 좋다든지 이런 거는 없죠. 그 다음에 요게 기본적으로 판넬 이 쇠가 있기 때문에 다 잡아줍니다. 지금 요거는 딱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처리를 했고, 벽체 부분입니다. 벽체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이 들어오고요. 제가 4주차 설명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에다가 이렇게 후레싱을 하나 접어. 요거는 스텐으로 했어요. 바깥에는 후레싱을 접어가지고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판넬을 보시면은 바닥에 보통 한 3cm 정도가 판넬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위에서 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여기 보면 3cm 정도가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잘라내고 한쪽을 3cm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줄 거고요. 이 안에는 폼 들어가 있고 이 안에도 실리콘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물이 흘러내리더라도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지, 바람 불어서 역류가 한다 치더라도 3cm를 들어 올릴 정도의 힘은 없고요. 당연히 거기도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고, 실리콘에 미세한 구멍이 있더라도 밀어 올린다 치더라도 또 안에 폼을 하고 해서 안에까지 물이 들어가는 건 불가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판넬 설치할 때 물어보면 방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실리콘 하면 돼요 라고들 말씀하세요. 실리콘 되게 편하고 좋은 재료이긴 한데 실리콘 수명이 5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수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실리콘을 갖다가 수리를 할 정도의 경우가 된다라면 벌써 빗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예전 방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통발을 대가지고 한다라고 쳤을 때, 통발을 댔을 때 대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냐면 이 부분은 실리콘 처리를 해주십니다. 윗부분, 아랫부분 실리콘 처리. 그러면은 이 실리콘 처리가 된 부분은 자연스럽게 5년이면 햇빛 받아가지고 경화되고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 불면. 저는 그래서 모든 건축을 실리콘은 보조제일 뿐이지 주된 자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설계를 했어요.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지만 대부분들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설계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교과서에서 한번 본 적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공부하실 때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시공을 아무도 안 하죠.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같이 건축하는 건축주가 요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거는 진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에서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인건비와 자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누수가 안 되게. 두 번째, 난방비가 적게 들도록 더멀컷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멀컷을 했을 때 무게 하중에서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피스, 각관이랑 피스를 넣어주고, 그래서 피스에 걸리게끔 해준다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는 판넬 시공하시는 업자분들이 이런 걸 좀
아, 이런 시공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시공 관련해가지고 업자분들을 좀 만나가지고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이걸 굳이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남들은 그냥 앉은 베이스 그냥 하는데 굳이 왜 여기를 잘라요? 그리고 여기 U 베이스 넣으면 되는데 그걸 왜 굳이 이렇게 하냐? 단열 성능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아유, 그거 뭐 얼마나 단열 성능이 안 좋아진다고 그거 갖다 일이 많게 그렇게 하세요. 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대부분이 아니라 다였죠. 저희 그 현장에 와 있는 현장 소장도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더니 굳이 그거를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는 뭐 이제 이해를 하고 하는데 첫 번째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건축주가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 프레싱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 요 발을 설치할 때 당연히 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 10년 지난다고 문제가 생길까요? 20년이 지난다고 문제가 생길까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죠. 이렇게만 해놓으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건축주도 좀 받아들이시고 또 이렇게 시공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판넬집을 창고식으로 그냥 대충 빨리빨리 해서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판넬 이런 거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장비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 작업대가 다들 필요하실 텐데 고소 작업대를 갖고 계신 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판넬로 작업을 하시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페 하시는 사장님도 전화가 오셨었고 그다음 집에 대해서 창고에 사무실로 쓰는 것 같다 판넬집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데 난방비를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런데 실리콘 처리해가지고 빗물이 들어가면 나중에 추후 공사비가 더 듭니다. 지금도 인건비가 비싸죠. 지금도 건물을 짓는 비용이 비쌉니다. 그럼 옛날은 쌌을까요? 옛날에 인건비 쌌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곳이 저희 아버님께서 4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인데 40년 전에 인건비가 쌌으니까 그때는 이 건물이 쌌을까요? 아니요. 40년 전에도 건물을 짓는 거는 안 쌌습니다. 그때 시대에도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짓던 것이 건물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 건물에서 아직도 사무실로 쓰고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시고 튼튼하게 단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인건비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테니 이거 수리하려면 비용 또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러지 마시고 지금 튼튼하게 해놓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 때 지었던 건물에 지금 있는데 또 누가 압니까 이거? 제 자식들이 또 가서 쓸지. 네, 가족이 건물을 쓴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유바 설치하고 실리콘 마감을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비 안 들어가게 누수가 안 되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멀 컷이 다 되어 있으면 안에 결로 현상이 안 생기겠죠. 기본적으로 생기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인테리어도 당연히 오래 갈 거고 건물 자체도 튼튼해질 거고 판넬 스티로폼에 습기가 안 차기 때문에 단열 성분을 제대로 충분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여러분들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판넬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제 끝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판넬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일정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